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북측의 사전 점검단 일행은 그래서 오늘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네, 방남 소감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또 북한이 일정을 하루 미룬 배경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운 코트와 모피 목도리를 목에 두른 현송월 단장. 미리 대기에 있던 우리 측 정보합동지원단의 영접을 받고 엷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현송월은 개성공단 폐쇄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경의선 육로로 내려온 북한 측 첫 인사로 기록됐습니다. 남북 출입사무소 통과 후 30분 만에 북측 점검단을 태운 버스가 통일대교의 모습을 드러냈고 다시 자유로를 거침없이 내달린 버스는 5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첫 발을 내디딘 현송월은 다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도보로 역사로 이동하면서 간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송월은 취재진의 방남 소감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강릉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점검단은 강릉 지역에 있는 공연장을 둘러본 뒤 내일 다시 서울로 올라와 서울 공연장을 살펴보고 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황혜경 기자의 리포트를 함께 보셨지만요. 현송월 점검 단장 기자들이 방남 소감을 좀 몇 차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요. 네. 강릉 부근에서만 살짝 엷은 미소를 좀 띄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 한마디 북한 같은 게 짧은 혀 때문에 김목이 덜어난다는 그런 말이 항상 맞지. 네. 말 한마디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직 현송월이 얼굴만 다 모두 쳐다보고 있는데 또 젊은 여성이 이렇게 대표단으로 또 내려왔고 그걸 책임지고 내려왔고 했기 때문에 그 현송월이라는 저분이 과연 실제 어떠한 고위급의 자녀여서 저 자리에 올라갔는지 본인 실력으로 올라갔는지 이러면 고위급의 자녀가 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또 다릅니다. 뒤에 믿는 백이 있거든요. 근데 순수 자기 실력으로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또 북한이 일정을 좀 하루 미뤘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예, 그것도 지금 저는 이제 김정일 님 말하는 거 보고 저런 말도 있구나. 아주 제 머리를 일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예. 그 짧은 혀 때문에 간부들은 그 목에 말을 달고 달아난다? 있고 집에 와서 얼마나 조심시키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도 초업당 비서였고 엄마도 세포 비서였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항상 하는 소리가 짧은 혀 때문에 김목이 달아나고 그놈의 혓바닥 잘 놀래라고. 그러니까 보통 언어로 집에서는 보통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송월이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 생년월일을 모르잖아요. 한국 사회 같으면 모든 게 다 정보가 공개되지만 대략 전해진 바에 따르면 78년생 정도로 이렇게 72년생. 72년생. 네. 72년생 정도로 지금 나오니까 나이가 그냥 원래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도 꽤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뭐 어떤 출신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짧은 해 때문에 김목이 날아갈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봐도 그냥 긴장된 모습이 얼굴에 역력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이 모습을 이제 우리 이 YTN을 통해 가지고 너무 긴장된 모습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누군가 기뜸을 해줬겠죠. 강릉에 가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무서라. 막 그래서 아마 또 강릉 가서 조금 엷은 미소만 이렇게 보였지 이를 드러내고 웃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솔직히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현송월이는 상당히 활발한, 맞아요. 당당하고 활발하고 모든 게 이렇게 자유로운 그 표현 그대로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그때 많이 놀랐잖아요. 취재하시는 분들도. 근데 지금 오늘의 현송월이는 지금 완전히 각인된 딱 틀에 잡혀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상당히 그만큼 본인도 상당히 긴장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내일 서울에서 이제 상황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일 이제 서울에서 뭐 세 군데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뭐 한마디 물어보면은 위에서 지령을 받으면 한마디 하고 이제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입 다물고 아마 올라갈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요. 그 북한의 점검단이 진짜 예술단의 공연을 위한 그 사전 점검을 위한 그 점검단이 왔는데요. 북한 당국과의 그 연락 관계, 연락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지금은 남북한 간에 판문점을 통한 그 연락 채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점검단이 이렇게 이제
서울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본국과의 어떤 연락 관계 이런 예. 거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군요.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 뭔가 연락을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로밍을 네. 하면 예. 그렇죠? 로밍을 하면 외국 가서도 한국하고 이렇게 전화 통하잖아요.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방법일 거고요. 근데 그 외의 북한이 방법은 로밍이라고 하는 국제 통신 체계에 들어가 있는지도 그것도 안 또 궁금하네요. 안 들어가 예. 있는 걸로. 아니요, 국제 통신 체계에는 핸드폰을 쓰는데 안 들어갈 리는 없죠. 자기네들도 그거 가지고 외국을 가고 고위 예. 간부들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여기는 사실 확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예. 아마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다른 방법으로는 무전을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예. 아무것도 못 하죠. 분명히 연락 수단은 갖고 왔을 거로. 예, 그러니까 연락 수단이 연락 수단을- 없이 그냥 왔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연락 어떠한 그렇죠. 연락 그러면 수단이 연락 분명히- 수단을 뭘로 가지고 하느냐는 네. 거지. 중요한 거는. 예, 그 우리 수단이. 김 교수님께서는 예. 로밍 같은 뭐 이렇게 국제 통신 체계 그 일종의 뭐 스마트폰 뭐 이렇게 예, 핸드폰 합리적인 얘기하는 거죠. 추론인데요. 이건 여전히 추론의 이동 범위에 전화를 말씀을 하시는 들어가 거고. 있습니다. 네. 예. 갑자기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앞서도 제가 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앞서 좀 여쭤봤는데요. 북한의 일정을 하루 미룬 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걸 뭐 그쪽에서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 말을 안 해주니까 도대체 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만 난무하죠. 그 설들 중에 하나가 현송월이가 원래 뭐 왔다가 올라갈 때 비공식적으로 그냥 아주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비공개적으로 왔다가 올라가게 하려고 했는데 네. 왜 그걸 공개했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뭐 그랬을 거다 이런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설만 지금 나와 있지 네. 명확하게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예. 한번 보시죠. 내려오는 사람 정해져 있고 단장 정해져 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연계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몸이 뭐 아팠다거나 그랬으면 예. 또 몰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삐그덕 부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뭔지는 예.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네. 남북한 사이에 여러 차례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만 사실 이게 이런 점이 북한 참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지 왜 그런지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우리 내부에서는 뭐 그 와설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것만 일종의 저기 참 설왕설래하는 그 예, 추측만 맞습니다. 많이 놔두는 거죠. 예, 뭐 사실상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뭐 그전에도 뭐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까지 초청을 했다가 그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없애버리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 또 북한 집단이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또 이해를 하면 아 그런 집단이니까 그렇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이제 저런 북한 체제가 얼마만큼 많이 변해야 국제 표준에 맞는 그런 국가가 되겠어요. 김 교수님 말씀은 이제 북한은 뭐 협상 과정에서 워낙 그 변덕을 많이 부리는 게 좀 다반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뭐 좀 더 이렇게 좀 마음 넓게 폭넓게 좀 그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변덕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존감입니다. 예. 그것이 지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어디 가서도 머리 숙이면 안 된다. 머리 숙이는 순간 그것은 뭐 당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그들은 사상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독재 체제와 그러한 고립화된 그러한 정신 때문에 어찌 보면 국제사회에 가장 왕따된 그런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러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될 수 있는 이런 대화에 나오려면 북한이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저거는 솔직히 변하기 힘든 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또 김정환 씨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우리는 약속을 자주 지키지 않는 입장을 자주 바꾸는 변덕이라고 보지만 그게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고 그 근데 자존감의 표현이라고도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이만큼 남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큰 거죠. 아니요, 교육을 저는- 그렇게 시켜요. 교육을 예. 애초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애초에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 분들 탈북민들도 애초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입장밖에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 한국 문화에 이렇게 적응해 보면 아 이게 서로 간에 이해라는 게 필요하고 서로 간에 공조가 필요하고 예.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 이런 부분을 거기서부터 알고 가고 결국 사회 도덕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배워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자존감, 자존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남북한 협상하는 과정에 이제 북한이 많이 문제를 삼는 게 남한 언론의 보도 내용, 예. 남한 언론의 어떤 그 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이 북한을 이해 못하듯이 북한도 예. 한국을 이해 못하는 거죠. 예. 우리 한국은 누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언론 스스로가 자기 저기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윤리 규범을 가지고 예. 언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서는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야, 니들이 정부가 왜 언론 통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이제 북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 너희들은 A가 얘기하는 거나 Z가 얘기하는 거나 한결같이 똑같은 말만 하느냐. 예. 반대되는 말은 누구도 한마디도 안 하느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 있는 기자들은 그게 당연한 얘기지 무슨 소리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하고 북한 사회가 70년을 지금 이렇게 분단되어 오는 상태 속에서 예. 우리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을 해가지고 모든 제도를 발전시켜 왔는데 북한은 자유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통제된 사회 속에서 의뢰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우리 한국 언론에 대해서 왜 정부가 못하느냐고 예. 북한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 정부도 북한이 남한 언론의 어떤 그 보도 내용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을 때 우리 정부도 참 답답한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네. 남한의 언론사들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 북한의 모든 언론은 당에서 A라고 말했을 때 O라고 말해도 다음날 목이 날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북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신문에 글자가 A라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O라고 발표해서 그 글자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게 위에서 당국에서의 승인하에서 그게 다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발언이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의 뭐 앵커님들처럼 리얼 질문, 순간에 자발적으로 생각난 리얼 질문을 거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짜여진 체제에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심지어 방송에 인터뷰를 어느 지역을 다큐를 찍는데 뉴스 찍는데 뭐 인터뷰를 할 때 그 앞에서 말하라는 내용을 말 못하고 자기 자율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예. 그러면 북한 사회의 방송의 그 개념하고 대한민국의 방송의 개념은 생각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완전히. 예. 그 차이가 결국은 정부와 정권의 모두 서로가의 대화가 벽이 생기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A하고 O하고는 혀 그냥 굴리는 것만 차이 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다릅니다. 아니요, 제가 하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농담한 예. 거고요. 그런데 네. 저기 북한에서는요 기자들을 뭐 보도 일꾼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보도 일꾼인데 솔직히 북한 안에서 기사완장을 차고 다니는 거는 평양에만 있지 네. 일반 지방에 기사가 있다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해요. 기자요? 예, 기자라는 그러한 용칭을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있다 해도 평양시에만 몰려 있지 북한의 조선중앙신문사가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평양에만 있지 지방에 이렇게 널려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취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제 입양을 됐을 때 평양에서 취재진이 내려왔는데 기사라고 말해서 기사가 뭐냐고 그게 그때 나이가 내가 강제 입양 됐을 때 17살이었거든요. 네. 1993년 3월이었는데 기사가 뭐냐고 해서 이런 신문을 이런 거 쓰는 사람이라고 저 그때야 그 말 듣고 알았던 기억이.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기사라는 그런 것이 완전히 낯설다는 거죠. 예, 뭐 네. 남과 북의 이해가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 아까 저기 북한의 노동신문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6면 정도 보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대충?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런데 사실 뭐 분량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군요. 아니, 저도 가끔 봅니다만. 제가 5분을 투자를 예. 안 해요. 왜 예. 그러냐면 어제 본 게 오늘이고 오늘 본 게 내일 볼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 정말 글자만 A하고 O하고 차이, 어제하고 오늘 차이지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북한 예. 안에서 노동신문 받아본 개인이 집에서 노동신문 받아보면 그 사람 출세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당 간부들, 세포 비서들, 비서급들만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신문이 일반 주민들 손에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판 SNS 장마당에 노동신문조차도 일반인이 보기가 쉽지 노동신문이 정리 사정하고 예. 그리고 그 정말 안에 인쇄 그 예. 부분 예. 그것도 상당한 그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경북도 자체 신문사가 따로 있어요. 청지 예. 신안구역에 제 학교 다니던 그 길가에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노동신문의 이 신문지하고 차원이 다른 질 낮은 거 이렇게 예. 비춰보면 바깥이 다 보이는. 예. 네. 근데 노동신문은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 비슷한 그러한 종이지만은 그것도 상당히 얇아요. 우리 A4 용지는 조금 두껍기라도 하죠. 그래서 팍팍 찢어집니다. 그래서 담배 종이로 이렇게 말아서 피우는 걸 상당히 북한 사람들이 그 노동신문이 최고고 노동신문으로 담배 말아 피운다 하면 그 사람 출세인 거예요. 아. 일반인들은 그 지경입니다. 근데 그런 일반인들 그렇게 낮은 수준하고 평양의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예. 노동신문을 2,500만 어떻게 대상이 아닌 거죠. 노동신문을 어떻게 담배를 말아 피워요? 거기 김정은과 혹시 그래도 관련된 김정은 글도 있고. 그러니까 신문 6면이 다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는 보통 1면하고 2면입니다. 그러면 1면하고 2면은 잘라가지고 나중에 다 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당에 제출합니다. 그거 예. 받쳐야 돼요. 그거는 판매 수거도 안 돼요. 예. 판매 수거할 때 영상 있는 거 들어갔다는 정말로 그날로 반동으로 잡혀갑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분류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희와 함께 지금 이야기 듣고 계시고요. 이 시각 강릉 아트센터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안에는 예술단 사전점검단, 현송월 단장을 위시한 사전점검단이 실무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점검하고 또 방문을 해서 시설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점검단이 3시 40분에 예. 강릉 아트센터에 도착을 해서 그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 내부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북한의 예술단이 강릉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곳 강릉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황영주 체육관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만에 둘러서 다시 나왔으니까 예. 그거를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예. 여기 아트센터는 벌써 2시간이고 여기 온 7명 중에서 현송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무대 담당하는 사람, 조명 담당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 가지고 아마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예. 뭐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시간이 좀 많이 네, 가는 것 당초 같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한 1시간 정도 네. 이야기를 나누고 사전 점검을 하는데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송월 단장, 방남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엷은 미소로만 답을 했고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목소리를 저희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생중계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느덧 그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고요. 예, 지금 일몰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점검단이 강릉 아트센터 내부를 둘러보는 일정을 마치게 되면 일단 뭐 숙소로 뭐 들어간다고 하죠. 네. 숙소는 그 경포호 인근에 있는 그 스카이베이 호텔이죠. 예. 예, 스카이베이 호텔도 뭐 아주 뭐 좋은 호텔이고 오늘 뭐 점심 먹었던 그 시마크 시마크 호텔이요. 예, 호텔이요. 시마크 올 때도 아주 좋은 호텔이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놀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아침에 분명히 내가 평양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이게 서울역에서 와가지고 이 먼 거리를 2시간 만에 KTX를 타고 강릉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그 좋은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저녁에 또 이제 그 호텔 이제 다른 호텔이죠. 예. 서베이 호텔에서 가서 저녁에 잠을 자는가. 도대체 이 조그만 이 시골 도시에 어떻게 이렇게 큰 이 호텔들이 이렇게 있는가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신경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복잡할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뭐 자기 임무야 뭐 이제 나중에 와서 관현악 단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예. 신경 자체는 얼마나 복잡하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예. 차원에서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그냥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짧은 여 때문에 긴 목이 달아나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준비를 현성월 단장이 하고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뭐 네, 지금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현성월 네. 단장의 속내가 조금 복잡할 거다라고 그냥 네네. 예상을 좀 해보신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시설도 그 농촌 시골의 시설도 시설이지만 강원도 강릉으로 그 가는 동안에 그 지나가면서 그 건물들 그리고 잘 지어진 우리 주택가들 그리고 그 풍경 좋은 예. 그 이런 산림들 있잖아요. 그러한 산세 풍경이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건 게임이 안 되거든요. 네. 북한은 그 전문 나무 산에 나무 심어놓으면 그 심어놓은 나무 그날 저녁으로 애들이 가서 다시 다 뽑아다가 불 때다 나니까 산이 이제 다 예. 벌거숭이 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강원도 같은 지역은 더합니다. 예. 한 열대봉우리 지나야 나무 조금 있는데 보면 거기는 무조건 군부대예요. 예. 네, 그러한 지역이 북한은 끝없이 많아요. 특히 예. 강원도 지역도 더하거든요. 예. 예. 강원도의 주 곡식이 옥수수하고 고구마입니다. 그러면 전문 산에 다락밭 일커서 전문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풍경하고 지금의 여기 대한민국의 풍경하고는 이게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군요. 상당히 좀 신경의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우리 김정아 씨 저게 강릉 그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좀 많이 저는 고향이 청진이고 예.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동해바다에 해 뜨는 걸 바로 보는 그 고향이기 때문에 예. 저는 탈북민들은 뭐 이런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통일전망대나 이런 데 간다지만 저는 무조건 바다로 직행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바다에 가서 이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오빠까지 다 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이렇게 제를 지내줄 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 추석 때에는 꼭 그렇군요. 그 바다에 가서 술 한 잔 이렇게 버두고 같은 예. 동해 바다기 때문에 그 바다로 제가 붓는 술이 흘러가길 바라고 네. 거기가 제가 항상 제 제가 집입니다. 이렇게 그 강원도 강릉에 대해서 그 다녀오신 적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네. 앞선 시간에 송지영 그 전 아나운서 탈북자 출신의 그 송지영 전 아나운서 이야기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강원도 강릉이 굉장히 명승지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군요. 강릉 속초가 명승지로 많이 알려져 네, 특히 있습니다. 경포대가 네. 아주 그 명승지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경포대 명승지 그런 거를 솔직히 바닷가 그런 한국의 이런 용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사 이런 지도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예. 강릉이 강원도 맨 처음에 강릉이 저는 북한 지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북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원산 그 길로 해서 그 우리 군사 지도를 볼 때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강릉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왜 더군다나 강릉 얘기를 말하냐면 평양천하와 강릉 이쪽에 북한의 저 평강공주와 예. 그 영화가 있어요. 네. 온달바보 그 예. 영화가 그 영화에서 강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근데 그 온달바보 바보 온달과 얘기. 평강공주의 예, 맞아요. 예, 예. 이야기가 그거 그 강릉을 무대로 하는 건가요? 저도 그거는 사실 좀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강릉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 못했는가고 그게 모두 이제 들통이 나는 예. 시간인데 사실상 강릉 위에 속초 있죠. 속초 위에 대진 위에 거진 위에 대진 위에 이제 뭐 건강상으로 가는 길이니까 예. 예. 굉장히 저 밑에 있죠. 자, 강릉은. 청진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지역을 잘 모릅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을 잘 몰라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는 교통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 아래까지 못 내려가요. 그러면 원산이 맨 마지막인 줄 압니다. 근데 예. 원산 아래에서 실제 우리 판문점으로 하면 그 아래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아직도 그쪽 지역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강릉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강릉을 헷갈려요. 근데 실제 나중에 그걸 정확히 알은 것도 군사 지도를 보면서 그 분야를 분명히 가를 때 판문점 그걸 가를 때 저도 정확히 구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강릉 이야기는 같은 동해바다 얘기해서 원산하고 강원도 하면 원산하고 강릉을 짚습니다. 바닷가 지역을. 그 원산 같은 경우는 명사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 옛날에 건강산 관광했을 예. 때 우리 남쪽에서 올라가신 관광객들이 거기 건강산에서 수영도 많이 하시고 했지만 예. 사실상 뭐 최고의 수영장이라고 할까요? 해변이라고 할까요? 비치는 뭐 예. 정말 원산이라고 봐야죠. 거기가 명사심리니까 그만큼 이름 있는 데가 동해 쪽으로 보면 예. 결국 경포대 해수욕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예. 경포대 해수욕장도 있고 경포대 자체도 있는 거고 호수.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사실상 최근 얼마 되지도 않는 사이에 남북한 사이에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과물도 내놓고요.
또 바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실무회담을 위해서 남북한이 이렇게 잦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보수 정권 9년 동안 남북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이제 대화의 문이 열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탈북자 입장에서는 그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좀 그 소회가 남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2009년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보수 정권에서 이런 정권으로 바뀌는 경험을 제가 이번에 처음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솔직히 좀 남다른 감정이 있는데 가장 이번 문제하고 이전의 정권들의 그런 행보하고 생각해 볼 때 이전의 문제하고 지금의 문제를 저는 좀 비교 자체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갔던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때는 남북한의 대화를 온 국민이 다 원했고 북한도 많이 원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갔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가장 압박을 준 곳이 어찌 보면 북한이 장본인이라고 볼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물론 반갑기는 합니다. 전쟁 분위기가 갑자기 평화 분위기로 온 것은 조금 안심은 되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됐지는 분명히 않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한미 훈련을 분명히 이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한쪽에서 열병식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 올림픽 하는 그날에 열병식을 진행한다는 이러한 와설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우려할 수 예.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예.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북 회담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이 남북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북 회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네. 이 회담의 마지막은 결국 북한 비핵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커다란 또 이 긴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 목표로서의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고 여기에 이제 북한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북한 대화의 시작 단계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북 회담의 촉매제가 된 거잖아요. 촉매제가 된 거고 그걸 이제 뭐 북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유도도 한 거고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뭐 작년도에 이미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뭐 베를린 선언이라든지 한반도 예. 뭐 평화 구상이라든지 또 뭐 평창 구상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호응이 사실상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으로만 남북 회담의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걸로 해서 끝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고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촉발 요소가 돼서 다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이 연결되도록 하고 이것이 6자 회담으로 또는 4자 회담으로 해서 비핵화 회담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죠. 정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네. 가지 않으면 평창 올림픽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솔직히 북한 안에서 열병식 퍼레이드 그 소식이 어떻게 왔냐면 2월 8일 평양에서 정규군 창설 70주년을 맞으면서 지금 열병식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2월 9일 날 평창 올림픽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2월 8일입니다. 그럼 뭐 북한이 여지까지 이러한 날짜에 열병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아니면 4월 10일 김일성 생일 그리고 정규군 창설은 여지까지 조선인민군 창건 4.25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여지까지 하지 않던 2월 8일을 중심으로 하냐.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서 그 날짜를 뒤로 미루던지 이렇게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2월 8일을 정규군 창건 70주년으로 한 것은 이제 1948년도 2월 8일 날 북한군을 먼저 창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군 정부 수립일이 9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군을 먼저 창설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김일성이가 살아 있으면서 사실은 야 북한군의 기원을 1948년도 2월 8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아니다. 1932년도 4월 25일 날 소위 말하는 4.25죠. 4월 25일 날 빨치산을 창건한 것을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4월 25일 날 뭐 열병식도 하기도 하고 맞아요. 특히 이제 5년 단위로 꺾어지는 때 예. 그런 때 많이 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2월 8일이 부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일단 2015년부터 2월 8일을 정규군 창군 기념일로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네. 벌써
2015년, 16년, 17년, 18년, 4년이 된 거잖아요. 예. 됐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뭐 열병식을 하고 대규모로 뭐 병력이 동원해서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가만히 있어봐. 니들 이 훈련을 중단해라. 6월 9일 날 이게 지금 평창 올림픽이고 그리고 그 전에 전야제도 해야 되고 니들도 여기 참여하는데 니들 이게 지금 훈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이 딱 하나가 있어요. 좋아. 우리 중단할 테니까 한미 훈련 중단해라. 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 한미 훈련을 우리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하지 않기로 한미 간에 합의가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연기하기로 그 했잖아요. 부분이죠. 예. 그걸 연기하기로 한 거잖아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북한에다 얘기하는 것은 중단하라라고 얘기하면은 그 반대급부로 우리한테도 한미 훈련 연기가 아니라 중단하라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니들 여기 2월 8일 날 훈련 하지 말고 연기하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연기를 얘기는 해야죠. 꼭 필요합니다. 예. 한번 보세요. 2월 9일 날 여기에서 평창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시작하는데 하루 전날 거기에다 대규모 열병식을 해서 전 세계에 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예, 이게 뭐 평화 올림픽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 침략하겠다고 예. 지금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 부분에 앞으로도, 대해서는 예. 이 부분에 앞으로, 예.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아마 제가 얘기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한 간의 군사회담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각급 그 차원의 남북한 그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2월 8일 날 북한의 열병식 여는 문제를 우리가 뭐 문제제기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꼭 군사회담이 아니더라도요. 군사회담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들이 다 됐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지금 예술단은 판문점을 통해서 온다. 나머지는 서해 경로를 통해서 온다고 다 끝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군사적으로는 마이너한 부분만 정리해 주면 끝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군사회담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 하는 거잖아요. 예.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군사회담을 통해서만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실무 대표단들 회의를 할 때 이 부분 언급을 해서 북한이 6월 8일 날 이 훈련을 연기하도록 얘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남북한 연락 채널이 지금 뭐 상시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측의 입장을 뭐 전달하는 것은 뭐 이제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김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 우리가 2월 8일 북한의 열병식을 연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북한이 더 큰 요구를 우리에게 했을 때 네. 이게 참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중단에 대한 것은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다가 요구할 때 예. 2월 8일 날 열병식 하는 것을 중단해라라고 하면 북한에서 반대급부로 나오는 저 우리 중단할 테니까 한미 훈련 저기 연기하지 말고 중단하라고 이건 뭐 불을 보듯 빤하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요구하기보다는 그 다음 날이 평창 올림픽을 개막하는 날이고 또 너희들도 그렇게 참여하겠다고 해서 선수단도 내려고 다 하는데 그걸 하루 전날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 예. 이것은 평화 올림픽을 위하고 한반도의 화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하고 싶다면 너희들도 연계해라. 우리는 한미 군사 연습을 연계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북한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요. 이 시각 현재 강릉 아트센터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현송월 단장을 위시한 북한의 점검단이 그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을 마치고 지금 나온다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기자들이 지금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예. 대기를 하고 있던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안에서 실무 점검을 하고 또 실무단과 이야기를 나눴던 현송월 단장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북한의 점검단이 3시 40분 정도에 강릉 아트센터에 들어갔는데요. 당초에는 1시간 정도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예. 지금 보면 2시간 15분 가까이 아트센터 내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또 설명을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트센터로 하는 것은 뭐 이미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하게 될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이제 뭐 무대 장치부터 시작해서 음향, 조명 뭐 이런 거 가지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굳이 이제 현송월 단장이 또 나오게 될 텐데요. 아마 기자들이 또 물어볼 겁니다. 강릉 아트센터 둘러봤는데 어떻습니까? 시설이 이런 부분들도 물어볼 텐데 과연 또 현송월 단장이 이야기를 할지 또 안 할지 그것도 좀 관심이 가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아무 말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내일 서울 다 둘러보고 한마디를 하든지 예. 그것도 말 안 하고 돌아가든지 세치해를 굉장히 조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지금 저 돌아본 뒤에 숙소에 들어가면 바로 북한하고 연락을 해서 아마 일정 보고 시시각각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결론 나오면 내일 또 다른 입장이 나올 가능성 그런 것도 봤을 때 아마 그럴 때는 뭐 발언 한두 마디 하지 않을까. 북한과 과연 어떤 방법으로 또 북한 그 본국 그 당국과 연락을 하게 될지 아마 그것도 우리 굉장히 정부에서 궁금한데요. 그 상황을 보상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북한 채널이 네. 있으니까 기본적인 우리 정부가 뭐 기본적인 통신 채널을 수단은 네. 그 제공을 할 거예요. 네. 예. 지금 12시 45분에 강릉역에 도착을 했고요. 사전 점검단이 그리고 지금 5시간 정도를 강릉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강릉역에 도착한 뒤에 시마크 호텔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그 점심을 먹었다고 하죠. 그 점심 메뉴는 보니까 송이버섯과 갈비찜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갈비찜은 뭐 남북한이 다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이죠? 갈비찜은 북한의 평양 같은 지역에서나 자주 나오는 음식이고 일반 주민들은 갈비찜 자체 그런 음식을 크게 못 먹어봅니다. 그러나 예. 평양의 이런 고급 식당들 그리고 지방에도 고급 식당들 이런 식당들에서는 그런 게 많이 적어되고 그리고 고위급 집들 이런 조금 자금이 조금 넉넉하게 경제적 상황이 넉넉한 그런 가정들에서만 이렇게 먹는 거지 일반 주민들은 갈비찜을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러나 네. 뭐 현송어리 같이 그런 고위급에 있으면 그 정도의 음식은 아마 충분히 들겠죠. 네. 그리고 네. 송이버섯 요리가 아마 현송어리한테는 더 색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수들도 이런 고기 분야를 많이 좋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송이 같은 부분은 북한에서는 고기 요리하고 송이버섯 요리를 놨을 때 송이버섯 요리를 더 고급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도 송이버섯 그 채취를 많이 하고요. 과거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국제 제재가 주어지기 전에는 많이 수출도 했었죠. 중국에 엄청 예. 판매를 했고 싼 값에 판매를 했고 예. 그 송이버섯 따느라고 저도 학교 때 산에 가서 무더니도 신발도 네. 많이 잊어먹고 엄청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 송이버섯 채취가 상당히 많았지만 이제는 고난행군 때 그 외화벌이가 너무 적어되면서 예. 산을 너무 파헤쳐서 이제는 예. 송이버섯도 다 거진 멸종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거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 6.15 공동선언,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이 남한 측에 선물로 상당량의 송이버섯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예, 굉장히 예. 높은 사람들한테는 한 박스씩 보내줬죠. 네. 근데 작년부터 북한이 중앙당 선물의 지방 선물들을 계속 원래 보내는데 그 선물 항목에서 뭘 뺐냐면 송이버섯을 뺐거든요. 예. 그러니까 뺀 이유가 한경북도 한경남도 쪽에 송이버섯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6차 핵실험 때문에 방사능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경북도하고 한경남도 지역의 송이버섯은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중앙당 선물 항목에서 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예술 사전 점검단 오늘 시마크에서 점심을 했고요. 그리고 점심을 하고 나서 네, 숙소인 그 스카이베이 호텔로 옮겨서 잠시 체크인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1시간여 정도를 머물렀다가 황영조 공연 체육관으로. 후보지인 그 황영조 예. 체육관을 바로 옮겼죠. 황영조 체육관에서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시설 내부를 둘러본 뒤에 지금 이곳 강릉 아트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시 40분 정도에 예. 이동을 했고요. 지금 3시 40분부터 2시간이 넘게 지금 안에서 2시간 20분 정도를 강릉 아트센터에 머물고 있는데요. 참 실무 점검을 네. 하고 또 실무단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연을 강릉 아트센터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그 챙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꼼꼼하게. 예. 네, 서울로 올라와서는 뭐 고척 스카이돔이나 세종문화회관 아니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K-팝의 인기 아이돌들과도 함께 공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어요.
한류 문화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좀 관심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류 문화는 아마 지난번 판문점으로 예. 기순한 그 군인으로 통해서 우리가 보다시피 그 정도의 판문점에 있는 가장 최정예의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까지도 한류를 바로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부터 90년대까지는 원래는 일본 상품이 북한에서 상당히 인기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그 일본 상품이 이제는 대한민국 상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상품이 바뀌면서 음악, 이게 한류가 함께 들어왔거든요. 영화를 비롯해서보다도 북한에서는 그 노래에 대한 장르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래에 더군다나 많이 관심이 있었고 더군다나 한류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함께 이 행사에 참가한 여기 그룹에 참가한 아마 북한 선수단들, 응원단들 이러한 사람들도 그 K-팝이라든가 우리의 아이돌 이런 예. 공연을 보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도 큰 행운이라고 아마 영상으로만 보던 걸 귀로만 몰래 듣던 것을 그거 보는 순간에 북한이 뭐 눈에 가림막을 가릴 수도 없고요. 예. 귀를 틀어막게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뽀듯이 다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아마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선수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식사 문제가 잠깐 나왔으니 말인데 선수단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이런 선수가 나갔을 땐 자체로 모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정성옥 선수가 같이 마라톤에서 1등을 했던 그런 선수가 같이 경기 진행하기 전에 먹을 게 없어서 빵하고 우유 한 잔밖에 못 먹었다. 그리고 경기 1등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취재진이 카메라 들이대니까 배고프니까 밥부터 달라고 라고 했던 화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완 선수들은 적어도 그런 대접이 받을 일은 없잖아요. 예. 이것이 어찌 보면 남북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다른 평화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북한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앞으로도 뭐 아이돌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셔서 질문이 생각나서 드리는 건데요. 뭐 G드래곤이나 뭐 네. 빅뱅이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듣고 계셔도? 저도 뭐 아직 아이돌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고요.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예. 유지연 앵커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그 개봉했던 그 영화가 있는데요. 네. 남북한 예. 문제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네, 거기에 이제 북한군 그 전사로 네네네. 북한군 병사로 나오는 그 모 배우의 네네. 그 딸이 지드래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드래곤 음악을 몰래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군 그 전사가 이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 지드래곤이 뭐냐고. 제가 그래서 아마 그거 생각해서 유지연 앵커가 예. 그걸 네, 물어본 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같은 예. 경우에는 한국의 예능들 예. 그리고 한국의 조금 인기 있는 드라마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도 지금 벌써 북한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대북 소식통들이 상당히 빠르고 기존에는 대북 전단으로 날리는 걸 정부나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그게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는 대북 소식통들이 페트병에다가 쌀에다가 USB에 그러한 한류 영화를 넣고 그것을 북한의 인천 쪽에서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북한에 흘러가게끔 이렇게 보내거든요. 예. 예. 거진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돼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도전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영화들 북한에 인기 있던 영화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그러한 영화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업데이트돼서 오히려 북한 쪽에서 요구합니다. 이번에 영화가 그럼 다음 주에 언제 들어오냐? 한 주 있다가 들어온다. 그거 빨리 보내라. 이렇게 먼저 요구를 하듯이 그러한 북한의 내용이 이 한류 영화나 음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로바로 업데이트돼서 북한에 들어가는 그것이 북한에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지금요 내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둘러보도록 돼 있는 곳이 세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이 있고 이제 고척돔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릉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두 번 한다는 거 결정이 돼 있는데 예. 며칠 날 한다는 건 안 나와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고척돔도 그렇고 지금 날짜가 다 촘촘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희들 상식으로 본다면 그 정도 되는 시설이라면 1년 연단위 계획이 그렇죠. 이미 다 짜여져 있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날짜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큰 고민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세 군데에서 난 그 날짜는 도무지 안 되는데 이게 특히 또 외국하고 협연하도록 돼 있는 것들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보통 그러면은 그렇게 그거 큰 대관할 때는 대관을 뭐 하반기, 상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그렇죠. 대관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촘촘하게 있습니다.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쉽지 않을 텐데 하여간 날짜를 지금 못 정하고 계속 그냥 한 번씩 한다라고만 돼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세 군데 둘러봐서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게 이제 도무지 우리 한국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지금 세종문화에서 그때 지금 독일에서 어느 팀이 오도록 돼 있고 예. 뉴욕 필하모니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북한이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전 한국은 이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기자들도 뭐 언론들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것도 원래 계획된 거 취소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사전 있단 예약제가 말이에요. 북한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문화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전 예약제에 대한 개념이 탈북민들 처음에 와서 이해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병원도 사전 예약을 안 하게 되면 사전에 예약한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와도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그거를 탈북민이라고 무시하냐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분들도 예, 계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전 예약제에 대한 문화, 한국의 문화를 이런 협상을 할 때 사전에 이렇게 잘 분명히 얘기는 하겠는데 뭐 지금 서울 같은 강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거 행사니까 그렇게 빨리 조치가 되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왜 이 공연을 굳이 서울에서 왜 또 공연을 하지?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스터리로 왜 평창 올림픽이잖아요. 그 예. 올림픽이 중심이 아니라 왜 그 공연단이 왜 서울에서 또 공연해야 되지? 그런 예. 부분이 저는 미스터리로 물음표가 많이 달리는 부분인데. 그런데 내려오는데 평창 한 군데만 하고 올라가기가 그쵸. 거시기 하잖아요. 140명이나 내려오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한 번 해서 서울에도 많은 인구가 올라가면 있고요, 또. 그 자체도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 김정한 예. 선생님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요. 네. 워낙 오래간만에 이렇게 남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네.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북한의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좀그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기대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응원단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랬더니 예. 앵카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다 여자 선생님 제가 가면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실상 그렇게 응원단이 내려와서 또 우리 젊은이들 마음도 예. 좀 훔치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평화의 올림픽으로 가는데 그런 거 가지고 넘어갈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누가 있겠으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예, 된다. 남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그 2030 세대 네네. 생각이 과거와는 상당히 좀 달라졌다는 점을 최근에 저희들이 좀 알게 됐는데요. 사실 네.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심각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남북한 간의 대립 긴장 국면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원망이 쌓이는 부분이 2030 세대의 어떤 의식 변화로 나타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4050 뭐 세대 예.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한국에도 독재 정치가 있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의 정통성 또는 뭐 한반도의 정통성 그것을 이제 우리 독재 정치에서 안 찾고 오히려 이제 북한에서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네. 지금 2030 세대들을 한번 보면요. 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까지 나이가 올 동안에 맨날 본 것은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예.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시키고 연평도 포격 도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오는 그 북한군 병사 보고 그다음에 그 목함질에 도발하고 하는 그런 것만 봐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2030 세대들 머릿속에는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보니까 북한이 니들이 여태껏 한 게 뭐 있느냐. 북한 주민들 죽이고 인권 침해시키고 우리 계속해서 도발하고 그런 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죠. 네. 수용보다는 오히려 솔직히, 비판이 더 강하다고 봐야죠. 이전보다는 지금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양측 간에 북한 핵 6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전쟁 분위기 진짜 전쟁 나 저도 정말 가는 데마다 이러다 정말 전쟁 나냐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이전에 비해서 정말로 몇
몇십 배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 여론 그 분야가 그러면 이걸로 해서 진짜 평화가 보존되는 거냐?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젊은 230 세대들에게 아마 닥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젊은 층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이미 전에 뭐 각오하고 판단이 되지만 230 세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전쟁 부르다가 갑자기 평화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 선수들이 뒤로 미쳐진다? 거기에서 가장 이렇게 반발이 좀 예. 많이 일어났던 걸로. 네. 예, 2030 세대들이 그 말을 되게 좀 짧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남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참 그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갑질이라는 표현을 네. 2030 네. 세대들이 네. 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응원단들이 내려오고 민영 응원단이든 예.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전 그거 좋다고 생각한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술단이 내려와서 하고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한국과 북한에 대한 생각은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와서 행동을 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거지. 예. 그걸 가지고 저것이 훨씬 좋고 저 체제가 훨씬 낫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미북 회담으로 연결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조금 마음을 열고서 북한에 하는 행동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지금 솔직히 230 세대들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또 말 떠오른 게 바로 민영응원단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 민영응원단은 북한이 이번에 종목 참가하는 게 5개밖에 없는데 그럼 자기네 선수들 나갈 때만 응원하고 우리 선수들 할 때 응원 안 하겠냐? 만약 응원하나? 응원하면 좋은 거고 응원 안 하면 그것도 참 보기 흉한데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젊은 층들이 가장 관심 가진 문제. 그리고 예. 응원할 때 구호가 뭐가 나오냐? 북한식 구호가 나오냐? 한국식에 예. 우리는 대한민국 하고 박수 치는데 예. 과연 우리 응원단 대한민국 할 때 북한 응원단이 대한민국을 함께 외칠지 아니면 그냥 저 선은 하나다 북한식의 그 우리 선수 이겨라라는 이런 박자만 나올지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응원을 한다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무슨 구호나 이런 걸 뭐 복장이나 뭐 이렇게 도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저쪽에 좀 앉고 이쪽에 앉고 그렇게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한국팀 응원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국팀 응원하고 네. 또 우리는 예. 우리대로 북한팀 응원하고 네. 거기는 네. 거기대로 교수님, 네, 북한 지금 응원. 현송월의 모습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강릉 아트센터 안에 모습 보고 계십니다. 현송월 단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점검단이 지금 2시간 30분 동안 강릉 아트센터 내부에 머물면서 내부 시설과 장비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그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와 같이 취재하기가 굉장히 뜨겁고요. 시설 점검을 마쳤고 또 시설 단과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스카이베이, 그러니까 숙소로 돼 있는 경포대 근처에 있는 스카이베이 호텔로 들어가서 머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현송월 단장이 나오는 과정에 우리 취재 기자들이 방남 소감이나 또 강릉 네. 아트센터를 둘러본 소감이 어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현장음을 들어본 바에 따르면 아마 아무런 대답 없이 또 버스에 지금 올라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군요. 네. 그리고 지금 버스 뒤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그 사각형의 건물이 이게 강릉 아트센터의 대공연장인 사임당 홀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예, 아마 북한 예술단이 공연을 하게 된다면 저곳에서 공연을 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거든요. 예, 강릉 지역에서 공연을 할 때는 저곳 강릉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개관을 했고요. 1000여 석의 규모의 공연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2시간 30분 정도 내부에서 시설 점검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꼼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내부 시설과 장비들을 둘러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강릉센터 아트센터에 앞서서는 황영조 체육관을 5분 정도 둘러봤고요. 이곳에서 한 2시간 넘게 실무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제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예.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 아트센터
대공연장인 그 사임당홀에 북한 점검단 일행이 탄 그 버스 2대가 정차해 있고요. 예. 현송월 단장을 위시한 그 점검단이 지금 모두 버스에 탔습니다. 예. 이제 숙소인 그 스카이베이 호텔로 이동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호차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저 1호차에 지금 현송월 단장이 그 탑승해 있습니다. 제가 예. 사실은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수요일, 목요일 브루킹스 연구소하고 같이 우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틀 동안 국제 세미나를 힐튼 호텔에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는 공개적으로 하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은 반공개 오전만 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 줄 알았다고.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현송월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을 하는 게 기억이 예. 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예. 그 북한의 현송월 단장에 대한 그 우리 남한 시민들, 남한 주민들의 관심이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좀 그 생경하게 보였던 모양이죠. 굉장히 이제 생소하죠.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YTN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거 모든 거 배제시키고 오로지 현송월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북한의 예술단과 관련된 걸 보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제 한국 그 이제 한 이틀 전에 도착해서 세미나하고 다음 날 돌아갔는데 그거 예. 하면서 이제 한국의 YTN을 계속 예. 봤을 거 아니에요. 북한 당국의 그러니까 YTN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외국 그 미국에서 예. 오신 분도 예. 저는 이제 김정은이 다음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 줄 알았다고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취재하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좀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위기의 변화를 예. 말씀하시는지. 취재를 이렇게 뜨거운 보수 게 정권 예. 네. 9년 동안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했고요. 네. 또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긴장은 예. 최고조에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열리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언론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남한 주민 입장에서는 뭐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죠. 예. 이렇게 그렇죠. 보도할 수밖에 없는 네.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좀 과잉해서 하는 면도 있지만 예. 이걸 바라보는 북한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도 아마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그 김정은의 치적 사업 중에 하나가 마식령 스키장이고 예. 만수대 물놀이장인데 예. 그걸 우리가 가서 공동으로 연습도 한다고 그러고 훈련도 한다고 네. 그러고 원산 갈마 비행장 그거 공군 비행장인데 옆으로 옮기고 거기 국제공항으로 만드는데 거기도 가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한국의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대한데 좀 마음을 이렇게 오히려 김정은으로 하여금 열게 하는데 저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이런 도움이 결국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제 오게 하는데 어떤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을 네.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저희들의 북한의 점검단이 그 남북한 그 출입 사무소를 넘어오는 순간부터 거의 그 전 시간을 라이브로 그 생중계로 이렇게 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북한 당국도 저희 YTN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당국도 저희 YTN을 모니터하면서 야 이렇게 남한의 언론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저렇게 생중계하고 있구나. 네. 남한 당국과 남한 시민들이 지금의 이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또 중요시한 이벤트로 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예. 판단이 나쁜 판단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뭐 이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뭐 이제 그냥 평창에 내가 서비스로 참여하는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면 그건 잘못된 그거는 판단이잖아요. 판단 착오가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정도 온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 야 정말 이제 우리 비핵화로 한번 가볼까 그 네.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그 판단을 하게 하는데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저거 보면서 북한이 이번에 이 영상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바라는 거 결국은 혼자 계속 핵전쟁으로 갔댔자 본인들만 더 힘들고 조금만 거기에서 발걸음만 나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 그리고 북핵에 대한 문제가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 마케팅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검색창에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북핵이란 단어를 꼭 검색창 단어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만 나오면 되는데 왜 그것을 굳이 전쟁 머리로 나가고 네. 그렇게 강력한 대북 제재로 해서 예. 숱한 북한 주민들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번에 좀 깨달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뭐 현송에 대한 예. 뜨거운 관심 또 뜨거운 취재 열기 이게 뭐 북한에게도 좀 좋은 영향으로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예술 사전 점검단이 숙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강릉 아트센터에서 거진 3시간 가까이를 사전 시설 점검 또 사전 시설 점검하면서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지금 이제 숙소로 있는 스카이베이 호텔로 북한 예술 사전 점검단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스카이베이 호텔에 오늘 낮에 여장을 풀었기 때문에요. 예. 별다른 절차 없이 숙소로 들어갈 것 같고요.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아마 저녁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군요. 네, 지금 나오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저거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얼른 느낀 것은 야 이거 지난 여름에 갔던 강릉이 아니고 새로운 강릉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밤 풍경이 굉장히 밝아졌네요. 보니까. 예. 아마 평창 올림픽 대비해서 인근 네. 도시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네, 그렇군요. 아마 현송월에도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을 많이 하겠죠. 네, 뭐 이거 평창 올림픽 때문에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동해 끝자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강릉까지 와서. 이 정도로 발전돼 있는가? 우리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밤 되면은 전부 다 전기 하나 안 들어오는데 세상에 저기 길거리 곳곳마다 전부 다 저렇게 이제 불빛을 저렇게 밝혀놓고 해놨는가? 뭐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예, 뭐 오늘 낮에도 시마크 호텔에서 점심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 시마크 호텔이나 지금 숙소로 묵을 스카이베이 호텔이 굉장히 야경이 좋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식당도 모르겠습니다. 식당이 뭐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라운지라고 하는 데서 있을 수 있는데 뭐 식사도 그런 데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걸 이제 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네. 강릉의 야경도 제대로 좀 보고 예.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현성월이나 지금 이번 대표단 사람들은 다 평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 평양의 야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예. 저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야경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야경이라면 저 사람들이 우리 평양이나 뭐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 강릉이라는 강원도 그렇죠. 그 총구석에 이러한 야경이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생각은 강원도는 전구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지금의 강원도를 그렇게 표현한 그 사람들의 그렇죠. 생각 그렇죠. 판단이 바로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강원도라는 농촌이라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지역의 야경이 이 정도로 화려하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더욱 놀랄 부분이고 북한의 농촌 촌구석 뭐 촌이나 이런 농촌 지역하고 대한민국의 촌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영향이 간다는 거죠. 예. GDP가 46배 차이 나는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예,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예. 예. 네, 저희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이 시각 강릉 숙소 스카이베이 호텔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화면 오른쪽이 북한 점검단이 이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번에 남한을 방문한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 일행 보안 문제 등을 고려를 해서 군 시설에서 숙박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경포호
인근에 있는 그 민간 호텔에 여장을 풀었고요. 거기에서 식사도 했고 또 그 인근 호텔에서 1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 정리가 됐습니다. 강릉에 군 휴양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몇 예. 군데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과거 같으면은 그런 군 휴양시설 자체가 군 부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검문소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예. 요새는 전부 다 밖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게 안전 문제는 거기서나 지금처럼 여기 호텔로 들어가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뭐 이왕 그렇게 될 바에는 오히려 뭐 군 휴양소라고 하는 것이 호텔만큼은 좋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편리한 곳으로 아마 선택해서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참 제가 인상 깊게 본 게요. 이번에 현송월 단장을 포함한 그 북한의 점검단이 이동하는 곳곳에 YTN을 비롯한 국내외 취재진이 그 진짜 많이 붙어서 밀착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강릉에 도착했을 때 그 시설 내부를 둘러보는 그 내부의 모습은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버스에 타고 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좀 그 밀착해서 취재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경찰의 네. 폴리스 라인 또 포토 라인이 설정이 돼 있었지만 이동하는 과정에는 아주 취재 기자들이 네. 자유롭게 그 밀착해서 예. 취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버스가 강릉 숙소인 스카이 호텔 앞으로 스카이베이 호텔 앞으로 도착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 1번 버스에서 현송월 단장을 위시로 한 사전 점검단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스카이베이 호텔 숙소인 스카이베이 호텔에 도착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6시 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을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게 되면 이제 뭐 공식적인 일정은 오늘 네. 일정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예. 이제 열렸네요. 보니까 아트센터하고 예. 숙소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한 10여 분 정도 네, 한 되는 10분 것 정도. 같습니다. 네, 예. 네. 현송월 단장의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황영조 기념체육관과 강릉 아트센터를 둘러본 북한 점검단, 특히 예. 현송월 단장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들이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네. 그 엷은 그 미소만 예, 지었고요. 우리 예. 인원들이 먼저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북측에 현송월 단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에 대해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루 왜냐하면 종일 따라다니지? 이런 네, 생각을 네. 했을 법도 합니다. 네, 아까와는 예. 조금 다르게 여튼 미소를 좀 띠고 있는 모습이 좀 풀어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전히 그 모피 목도리를 하고요. 약간은 좀 무표정한 표정, 그런 모습으로 숙소인 스카이베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그 생중계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방북 점검단 첫날 일정, 공식적인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녁을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다면 이제 오늘 둘러본 시설 내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점검단 내부에서 좀 회의나 뭐 이런 의견 교환들을 하는 시간을 좀 갖겠죠. 예, 이제 오늘 둘러본 것 가지고 문제점 있었던 것 가지고 이제 아마 논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내일 이 서울에 올라가서 둘러볼 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 도대체 뭘 더 네.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고 그리고 뭐 잠자리에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본국에 있는 북한 당국과 좀 이렇게 연락하는 또 뭐 시간을 갖겠죠. 토의를 안 하고 혼자 스스로 자체 판단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북한의 본국에 전달을 하고 또 북한에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 이런 부분을 아마 주의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예. 정말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대충 어째 좀 예상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제 그 140명이 내려와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총 공연 시간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연 날짜가 정해져야 될 거고요. 예. 총 공연 시간은 어떻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공연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대 장치, 조명 장치, 음향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아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 배경에 사실상 뭐 이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쏴서 배경 이렇게, 화면. 네, 배경 화면, 예. 배경 화면 가지고 아마 논의가 좀 있었을 거고, 아마 이런 것들 가지고 집중적인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015년 그 베이징 공연 때 배경 화면 문제로 예, 문제가 취소가 돼서 됐죠. 네. 현송월 단장이 공연을 취소하고 뭐 이게 북한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죠. 네, 그 바로 네. 이제 그런 전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도 다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정부 측에서도 이제 굉장히 요구한 것들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민족의 화합을 하는 민요계통 또는 뭐 외국곡 계통 그건 되지만 체제 선전용이나 체제 선동 선전이나 그런 예. 것 같은 배경 화면이나 음악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당연히 우리 측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네, 북한 점검단이 오늘 그 첫날 일정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네. 와 있습니다만 내일 이제 서울의 공연 후보지 3곳 정도를 더 둘러보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공연을 할 건지 공연 날짜나 그렇죠. 공연 시간이나 또 공연의 어떤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남북한 간이 그 협의하는 그 협상을 또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제 네. 지금 뭐 남북한 간에 뭐 연락할 수 있는 채널들이 이제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뭐 예. 주로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하겠지만 예. 전통문이 계속 아마 오갈 겁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담아지겠죠. 네. 예. 아무래도 뭐 자막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거 갖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자막이나 배경, 저는 어디까지나 자막이나 배경 문제도 가장 중요하지만 보안팀 같은 경우에는 인원 배치 지정을 아마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을 거고요. 예. 외부하고의 접촉을 어떻게 하면 차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전체 인원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가장 많이 좀 논의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배경 같은 문제에서도 어찌 보면 음악 선곡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배경 문제는 자연히 그 음악에 맞게끔 배경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음악 선곡할 때 그 배경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예. 이제는 전자 시스템이 좋아서 영상 뭐 USB나 CD만 여도 그게 자동으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겠지만 음향이 북한에서는 대체로 중국 음향을 많이 가져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한 중국식의 음향이라든가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설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 그거를 현성월이라는 사람이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예, 보안 그렇군요. 문제나 음향 문제가 가장 관건적이지 않았을까. 김 숙소도 선생님은 이제 예. 예. 굉장히 좀 복잡해요. 저희 인원이 말이 140명이지 저 인원들이 와서 어디 강릉에 어디서 도대체 투숙을 할 거냐, 예. 며칠 전에 내려올 거냐, 내려와서 공연을 하고 언제 올라갈 거냐, 서울로 그 다음 날 할 거냐, 이틀 있다가 할 거냐, 이런 절차들이 우리가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몇 실무적인 명이 문제들이 내려오는 것도 많죠. 아니고 예. 네. 140명인데 그 어디서 재울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응원단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600명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응원단들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응원단도 그렇고 태권도 시범단들도 기자단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600명이 좀 넘으면 예. 그들에 대한 인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선 내려오는 날짜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또 여기서 올라가는 날짜들도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600명을 어디서 재울 거예요? 평창에서 재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릉까지 보낼 겁니까? 원주로 보낼 거예요? 이 문제도 복잡하다고요. 뭐 관련 시설이 좀 네. 있다던데요. 인제에도. 예, 인제도 있죠. 인제도 있는데 인제도 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 인제를 그 강릉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네. 예. 근데 뭐 사실 대한민국 수준의 600명 정도의 그 수용 규모 뭐 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솔직히 뭐 그런 숙박 시설은 걱정할 문제가 예. 아닌데 숙박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조건, 그 보안이나, 예, 어떤 보안이나 외부의 외부하고 어떤 접촉 차단이나 단절이 되고 통제가 이런 된 부분들. 지역.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가장 논의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거리, 공연을 할 때 다른 사람 출연할 때 이짝 다른 사람들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외부하고 막 접촉이 예. 되고 외부로 막 나가고 예. 만약 이번에 이번 대표단 이 안에서 만약 뭐 탈북자가 나오게 된다면 예. 이거는 발칵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20일밖에 안 예. 남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숙소라고 하는 것이 좋은 데는 다 선점이 됐어요. 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일단 외국 정상들 오는데 일단 잡았을 거고, 예. 그다음에 외국에서 외신들 올 예. 때 어느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기에서 600자리를 다시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게 쉬운 거냐고요. 좋은 자리는 다 잡았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그렇죠. 대한민국의 아니, 역량으로 뭐 봤을 때 못한다고 600명 보지는 않아요. 정도 북한 응원단과 선수단 숙소 문제는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제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군 예. 휴양소 써도 돼요. 예. 예, 네. 되는데 하여간 저는 오히려요. 오늘 이제 북한 예술단의 사전 그 점검단의 사전 점검 행사이기 때문에요. 예술단 공연 문제로 좀 논의를 좀 이렇게 집중을 하자 보면 관심이 가는 게 과연 어떤 내용을 공연을 네. 하게 될지, 과연 어떤 곡을 또 부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가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체제 선전 쪽으로 이렇게 예. 곡을 부르거나 또는 그걸 연주하지 않을까 뭐 그 걱정을 하실 텐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민족의 화합을 하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뭐 금강산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양쪽에서 다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그 뭐라고 할까요? 민요 쪽으로. 남북한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곡,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명곡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고전 그게- 음악, 네. 또 그렇죠. 민요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 네. 그리고 특히 그 러시아 민요를 또 이렇게 그 거론하는 그 네티즌들도 꽤 있더군요. 예, 러시아 민요 뭐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뭐 사상성을 띈 건 아니니까요. 사상성만 배제된 거면 예. 어떤 거면 어떻습니까? 제가 네. 볼 때는요. 네, 이제 오늘 그 강릉 아트센터에서 사전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현송월 단장의 모습, 또 다시 호텔로 들어갔을 때 모습을 보면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풀어진 것 같고 예. 열분 미소도 조금 띄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아트센터에 들어갈 때 모습은 상당히 경직된 예. 모습이었는데 나올 때는 예. 조금은 미소가 예. 띈 모습이고 아무래도 조금 이야기가 밝은 잘 됐다고 모습이었습니다. 봐야 할까요? 그것은 안에 들어가서 시설에 상당히 본인이 조금 만족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북측에서 질지 북한 그 이번 공연에서 어떤 걸 쓰겠는가라는 것을 북측에서 실지 발표한 걸 보게 되면 통일 분위기에 맞고 남북이 잘 아는 민요와 세계 명곡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실진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과연 통일 분위기에 맞는 곡이 어떤 문제지, 민요곡은 솔직히 사상성이 띄는 게 없는데 예. 그 통일 분위기에 맞는지 하는 그 곡이 조금 제일 좀 우리가 조금 잘 주시해 봐야 될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 교수님, 예,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예, 있으신가요? 뭐 제가 볼 때는요. 일단 뭐 현송월이 내려와서 하루 동안 일정 전체가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릉 같은 데는 기업들의 연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숙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숙소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봐요.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가 이제 뭐 제일 중요할 텐데 그 부분도 뭐 잘 뭐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요. 내일 이제 하루 다시 서울에서 세 곳을 둘러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려와서 정말 우리 민족 전체, 남한, 북한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말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현송월 단장을 위시한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방남 그 첫날 일정을 저희들이 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북한의 사전 점검단은 강릉 그 4베이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서울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더 자세한 뉴스는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